딴딴딴딴딴딴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카메라 켜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 무엇일까요? 미루었던 댓글 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댓글 읽기 겸 Q&A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댓글 읽기 영상을 많이 미루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댓글을 수집하기 위해서인 거 아시죠? 절대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미루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많이 물어보실까봐 오늘 블러셔는 클리니크 치크팝 10번 피그팝이고 립은 롬앤의 주주부라는 컬러예요. 첫 번째 댓글, 허진아님. 페미니즘 영상 올리고 난 전후 변화가 궁금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달라진 점이라든지 개인적인 에바님의 변화가 궁금해요. 늘 응원합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너의 행동이 되게 용기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데 뭐 네가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응은 뭐 대부분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게 왜 그 영상 올려서 네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 이런 사람 없었고, 그냥 다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좋게 말해주고 그런 반응이었죠.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제가 더 컨텐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있었고, 앞으로 제 방향성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고민 중이긴 한데, 개인적인 저의 변화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되게 힘을 많이 얻었고,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관련 내용으로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일단 힘을 많이 얻었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끊임없이 지금도 달리는 악플들, 커뮤니티에서 까이는 글들,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뭐 고소도 진행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지만,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는데 제가 워낙에 악플에 무딘 사람이고 별로 반응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좀 악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여린 마음의 소유자였다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린 당시의 생각이랑 또 지금 제 생각이랑 달라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는 게 맞는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생각이 많이 발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발전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는 영상을 올리기 전보다 후가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답변이 됐을까요? 모르겠네요. 나로님. 예전 페미 영상에서 외모평가 중 칭찬도 혐오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에바님 댓글에서 보이는 외모 찬양 같은 글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솔직히 제가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가끔은 너무 과한 듯한 외모평가도 보이는 것 같긴 했어요. 외모평가 중에 칭찬도 혐오에 포함된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지나친 여성 숭배도 혐오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자는 최고의 선물이고, 여자는 꽃이고, 여자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야. 여자는 뭐 칭송받아야 마땅해. 막 이런 거. 그것도 혐오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넘어갈게요. 칭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칭찬인데 왜 기분 나쁘게 들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그래도 그것도 평가 일종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지난번에 전혀 상관없는 제 일상 영상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약간 댓글창이 조금 소란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뭐 얼굴 좀 비추고 뭐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넘어서 제가 만드는 콘텐츠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랑 저랑 제 영상을 통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그 마음이 뭔지 저도 알아요. 저도 막 제가 보기에 제 기준에서 좋아하는 얼굴상이나 약간 이상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동으로 막 칭찬이 나오고 쩐다, 진짜 예쁘다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아직까지 튀어나와요. 이 칭찬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맨날 뭐 일자 눈썹만 그리다가 예를 들어서 막 아치형 눈썹을 그렸다. 근데 이제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은 거예요. 언니 맨날 일자 눈썹만 보다가 아치형 눈썹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고 막 진짜 뭐 쩐다면서 막 이런 댓글 있으면은 처음엔 기분이 좋죠, 일단은. 나한테 이게 잘 어울리는구나. 근데 그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일자 눈썹을 그리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근데 일자 눈썹을 그렸다가 근데 나는 일자 눈썹보다 아치형이 더 잘 어울리는데 아치형으로 그려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냥 아치로 그리게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기준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의도는 정말 좋은 의도고 이 마음을 정말 말로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 거는 누구나 다 알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내 입맛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칭찬을 해야지 올바른 칭찬일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으면 그냥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칭찬하고 싶은데 어떤 말로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정말 머리를 짜내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그 사람한테는 컴플렉스일 수도 있는 거고 칭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확실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어렵네요. 그쵸? 이런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언니 너무 예뻐요 보다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언니는 저한테 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언니는 뭐 저한테 많은 동기부여를 해줘요. 이런 식의 댓글. 오늘 영상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느껴서 좋았어. 이런 댓글이 저한테 더 득이 되겠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칭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견이 많지만 일단 제 생각은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게 최선이다 입니다. 어디까지나 단순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족소님 무슨 학과이신가요? 영화예술학과에 다니고 있고 전공은 연출 전공입니다. 이응님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첫 번째, 영상 보면 하루 이틀 밤샘을 하거나 3-4시간밖에 안 자는 날이 꽤 있으시던데 그럼 낮에 잠이 올 때 어떻게 버티는지 궁금해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거의 안 마시는데 이럴 때만 카페인 섭취를 해줘요. 평소에 안 마시니까 몸이 카페인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잘 듣더라고요. 두 번째,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는 모든 SNS를 다 일단은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에어컨을 굉장히 춥게 틀어놓고 이불을 덮고 있는다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에게 휴식을 줘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우울하다는 거는 뭔가 좀 방전됐다는 의미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휴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휴식을 주는 편이에요. 그걸로도 안 되면은 그냥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하게 잠을 자버리거나 그렇게 푹 쉬고 나면은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극복하는 것 같아요. SNS를 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게 보이잖아요. 특히 SNS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좋았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즐거웠던 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물론 나는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지만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언니는 맨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삶을 즐기는 것 같아서 부럽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보내기 싫은 시간을 견뎌야 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은데 그냥 제가 SNS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휴대폰을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3번, 인간관계라는 게 마이웨이라 해도 아예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버티나요? 물론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는데 그것도 그냥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려니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애초에 지속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굳이 막 나는 너랑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만 연락해, 막 그만 만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스트레스를 근데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내가 인간관계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스트레스야 이렇게 하면은 더 큰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냥 스트레스 받는구나 하고 이 사람도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질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주변 반응이요? 유튜브가 뭐야? 부터 시작해서 네가 그거를 한다고? 그걸 해서 네가 얻는 게 뭔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 뭐 잘해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저랑 전혀 안 친한데 뒤에서 야 제가 저런 거 한대 진짜 뭐 웃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신경 안 썼어요. 애초에 제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고 내가 이런 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왕 할 거면은 주변 그런 거를 신경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채널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란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나의 정신이 분산돼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은정님, 영상 볼 때마다 은근슬쩍 보이는 타투들 궁금해요. 소개해주세요. 이거요? 겟레디미나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나시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데 되게 잘 보이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타투예요? 뜻이 뭐예요? 타투도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같이 하러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둘이밖에 모르거든요. 의미를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기에도 살짝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만 알고 싶기도 하고 그냥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아직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타투를 했던 곳이나 견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뭐 아파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일단은 제 채널은 미성년자분들도 되게 많이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미디어 매체에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예쁘다, 나도 하고 싶다 혹해서 그냥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한번 몸에 새기면은 없애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긴 하는데 물론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일말의 부정적인 영향이라도 끼칠까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타투에 대한 언급이나 영상을 찍을 생각은 여전히 없어요. 꽃국님, 에바님 대학 졸업하시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미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거 진짜 많았어요, 댓글에.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인스타 댓글도 그렇고 미래 계획, 졸업 후의 계획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졸업을 솔직히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제가 과가 성적 맞춰서 그냥 대충 와가지고 미래 계획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 뭐 졸업을 하겠다 말겠다 그런 것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졸업 유무에 상관없이 저는 누가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명쾌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굉장히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도전도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끊임없이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당장 내일일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알게 되겠죠? 대신 대충 살지 않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죠? 이풍원님, 탈색하고 염색한 머리가 어떻게 관리하세요? 제가 탈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염색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머리가 상하긴 했는데 그 샵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탈색 한 번만 해도 엄청 많이 상하는 머리가 있고 잘 안 상하는 머리가 있대, 몇 번을 해도. 근데 저는 잘 안 상하는 머릿결이래요, 머리 자체가.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고 가늘고 그랬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 나서 셀프 탈색을 했다가 개 망하고 머리가 아주 빗자루가 됐어요. 그때 이제 이만큼 단발을 잘랐었거든요. 머리를 밑에 다 자르고 계속 기르고 붙임머리 하고 해가지고 다시 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튼튼해진 건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딱히 관리하는 건 없고 샴푸는 아무거나 쓰고요. 트리트먼트나 헤어팩을 꼭 해주는 편인데 이게 조금 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리가 길고 또 숱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짜요. 한 번 짤 때 막 이만큼씩 짜가지고 하거든요. 거의 떡칠을 하다 싶을 정도로. 요즘에 쓰는 거는 아베다에서 나온 그 염색모발 위한 트리트먼트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정보를 적어 놓을게요. 염색한 색깔을 좀 잘 안 빠지게 하면서 손상모 케어도 같이 해주는 그런 건데 그거를 딱 하고 나면 머릿결이 진짜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이웅님, 남친 어떻게 만나셨는지. 남자친구 없는데요? 앞으로 만들 마음도 없고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리사님, 언니 50만 축하해요. 언니의 영상 항상 좋고 힐링 받았어요. 그냥 언니에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좋은 영상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댓글 보면 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막 크게 다가오고 그런 영상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좋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도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이제 3년째 하고 있지만 중간에 크게 쉬거나 막 영상이 막 엄청난 주기로 안 올라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제가 성실해서 그런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어떤 댓글 보면은 막 이런 거 주제로 영상 만들어도 재밌겠다 하는 생각 들면은 만들고 싶어지고 또 이제 언니 영상 보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 언니 영상 올라와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만 봐도 내가 정말 그냥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을 이렇게 뜻깊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 들면 또 다음 영상 빨리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영감이자 동기입니다. 권혜루님, 언니의 버킷리스트 몇 가지 알려주세요. 이거 제가 초반에 올해 초에 2018년 버킷리스트라고 이제 영상 찍은 게 있긴 한데 근데 딱 올해의 버킷리스트보다는 제가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있어요. 세세하게 정리하면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그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30살이 되기 전에 30개 국가를 가보는 거. 여행이든 뭐든 뭐 공부든 뭐든 30개 나라를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 아빠한테 집 사주기.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엄마 아빠한테 맨날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줄게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크게 3가지 정도? 나머지는 이제 세세한 것들이고 첫 번째가 아무래도 제일 제 인생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늘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라카와 비비안님. 특별한 이름 짓게 된 까닭이랑 뜻. 그냥 간단히 말해서 외국인들도 딱 들었을 때 딱 알 수 있고 귀에 딱 박히는 그런 이름이 필요했어요. 쉬운 이름. 그때 또 한창 이거 개해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때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은 에바야 라는 말을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이걸로 놀림받겠나 싶어가지고 이게 그냥 머릿속에 콱 박힐 것 같아서 쓴 것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이유는 성경에 이제 보면은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와의 이름이 영어로 하면은 이브인데 이브를 이탈리아식인가 뭐 다르게 읽으면 에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바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큰 뜻 없이 지은 이름이에요. 복실님, 카메라 뭐 쓰시는지 궁금해요. 화질 좋아서 짱짱짱이에요. 카메라는 일단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요 DSLR이에요. 캐논 80D이고 렌즈는 그냥 일반 표준 렌즈 쓰고, 그리고 제가 뭐 브이로그나 바깥에 나갈 때 들고 다니는 카메라는 작은 미러리스거든요. DSLR은 굉장히 크기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촬영하기 힘들어서 미러리스를 쓰는데 일상 영상 찍을 때 이때까지 썼던 미러리스는 소니 알파 5100입니다. 렌즈도 그냥 표준 렌즈 써요. 지은님, 평소에 끼고 다니시는 피어싱이나 어디에 샀는지 궁금해요. 피어싱은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냥 피어싱 처음에 뚫을 때 그 뚫어주는 귀걸이 선택하잖아요. 이걸로 할게요 이러면 그냥 그 기본 귀걸이에요. 이런 그냥 동그란 큐빅 박혀있는 이런 것들은 길거리 갑판때도 굉장히 많고 진짜 흔한 스타일인데 저는 이 알이 작은 걸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 많이 뚫었기 때문에 너무 크면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것만 포인트로 큰 거 하나 봐가지고 바깥쪽에는 거의 다 작은 것들 이렇게 박아놨어요. 콩쾅님, 페미니스트가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수강 신청하다가 여성학 교양이 있더라고요, 강의가. 그래서 이거 궁금하다 해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뭔가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뜨겁게 떠오르는 주제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단계였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으면 휩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의견에 내 생각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내 가치관을 먼저 잡아놓고 한번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학 강의를 들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페미니스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이런 강의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됐다기보다는 이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수없이 들었던 말이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행동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기분이 나빴지만 왜 기분이 나쁜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람마다 인지의 속도 차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살면서 다 겪고 불편함도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인지하게 되는 순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잘못된 대우를 받은 거구나 라고 딱 느끼는 순간. 그렇습니다. 뚜비혁이랑님, 인간관계를 적절히 잘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슬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없으면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사람한테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편이에요. 인간관계는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당장 뭐 내년에 아예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싫어했던 사람도 정말 평생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편도 아니고 누구하고 막 엄청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편도 아니에요. 단지 나랑 마음만 맞으면 그럭저럭 잘 지내는 편인데 마음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별로 없죠, 저는. 난나랄라님, 인간관계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셨던 적이 있나요? 뭐 때문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저는 인간관계에 저도 원래 되게 집착했어요.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기에는 언니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막
연연해하지도 않고 그냥 말웨이 성격인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부럽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처음부터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더라고요. 인간은 사회화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틀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타인이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그 한 사람에게 쏟았던 그런 정성이나 시간, 감정들을 내 스스로에게 쏟았다면 나는 더 발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상대방한테 그만큼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도 큰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고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해졌다 해야 되나? 물론 주변에 너무 좋은 친구들 많고 다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지만 어쨌든 끝까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 혼자잖아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나 혼자 해결하고 극복하고 막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미리미리 그런 훈련을 저는 좀 많이 한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부딪히고 겪어본 다음에 깨닫고 아는 성격이라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간관계에서 그런 회의감 느꼈던 적 물론 저도 있고 다 그런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제 인격이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저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인간관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또 다시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지수님, 자존감, 자기애가 강한 것 같은데 방법, 마음가짐이 궁금해요. 저 스스로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에 대한 자아 성찰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고3 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성적 안 나오고 너무 공부하는 거 힘들고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이 입시에서 실패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그래도 나는 실패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실패해도 뭐를 해서라도 나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성장한다 하잖아요. 근데 딱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그때 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점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성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나의 모습만 보여주기에 급급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좀 더 나 자신한테 나의 내면에 집중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영향을 갖고 오더라고요. 내가 좀 더 나의 내면을 가꾸고 나라는 사람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 뭐 다 중요하죠. 근데 일단 나를 제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라고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부모가 자기 몸을 먼저 돌보고 나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자식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내 몸을 던져서 막 내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의 사랑을 줄 수 없다 생각해요. 내가 준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또 다르게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제가 부모가 돼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모든 배려와 이해와 사랑의 출발점은 나 자신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살면서 또 다른 일들도 많이 겪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생각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나를 사랑하려고 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좋아하려고 하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도 막 자기애가 강하고 자존감이 높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크게 자책할 필요도 없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GMHGBH님 에바님 항상 알차게 하루 보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대로 흘러간 것 같아 부러워요. 그리고 뒷일을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난 일들이 많아 앞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요. 뒷일이 걱정이 많이 돼서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난 게 많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안 그러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뒷일이 걱정돼서 이거를 못 하겠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만 하다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또 이런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과가 어땠지? 물론 내가 이 걱정들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진 않았지만 대신 난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뭐 내가 걱정했던 일,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면 뭐 어때요? 그것도 다 일종의 경험이고 어떻게 삶이 성공과 성취로만 가득 찰 수가 있겠어요?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할 수도 있고 암울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암담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실패를 무서워했으면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한 스타일인데 제가 실패를 두려워했다. 내가 막상 이렇게 얼굴 다 까고 막 내 얘기 다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다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얘기하는 일도 없을 거고 제게 지금 주어지는 많은 기회들도 생각도 못 해봤을 거고 만날 수조차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뒷일을 걱정해서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저는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는 주의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그냥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되면 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도전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무조건 해요, 저는.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더 하는 편이에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도 오히려 찾아서 하는 편이고 물론 모든 결과가 좋았던 것만 아니에요. 실패를 한 적도 많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실패를 통해서 또 나의 하나의 경험이 쌓이는 거고 이거 제가 겟레디임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작은 사건들이 쌓이면서 내가 점점 더 성취에 가까워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려워하기보다는 가끔씩은 물론 맨날 그래서 안 되지만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냥 저지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가지는 게 많아지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고 이러면 도전하는데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읽어봤자 이거 읽는 거 괜찮아, 나 감당할 수 있어. 해보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거. 정말 지금이 아니면 못해요, 여러분.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예요? 지금도 망설여지는데 1년 후, 10년 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해요. 딱 생각났을 때 해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정말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 그러잖아요. B는 벌스, D는 데스, C는 초이스라 그러잖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길을 썼을 때 무조건 낯선 길을 가고 새로운 걸 해보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점점 갈수록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안주하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새로운 걸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해주신 분도 가끔씩은 물론 막 걱정하고 뒷일 때문에 막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중한 거죠, 그쵸? 신중하면 좋은데 가끔, 정말 가끔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저질러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화이팅! 정다현님,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몸매 관리, 다이어트, 체중 조절, 식단 굉장히 많이 질문 받았어요. 저 근데 일절 안 해요. 체중 조절 안 하고 식단 조절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몸매 관리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신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많이 먹으면 살찌는데 티가 안 날 뿐이에요. 저는 마른 비만이거든요. 내장 지방에 쌓이는 타입이라서. 근데 저는 건강하게 적신호가 켜지는 정도가 아니면 다이어트 할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뭐 언니는 말랐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이제 제가 건강에 좀 삐걱대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한 적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인스턴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먹는 걸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 먹을 때만 영상 찍어가지고 그렇지 저 인스턴트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좋아해봤자 그냥 햄버거랑 콩라면 이 두 가지? 저는 한식을 더 좋아해가지고 쌀을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느끼한 거 이런 것보다 약간 좀 쌈박한 거? 뭐라 그래야지? 담백한 거. 쌈박이 담백한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더 티가 안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다희님, 눈 많이 안 주신 것 같은데 라식이나 라섹은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 눈에 뭔가를 한다는 게 무서워서 아직은 생각 없어요. 그냥 안경 끼고 살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웬크로이? 어떻게 읽지?
말을 너무 알차고 과하지도 않고 너무 잘하시는데 말 잘하고 싶은데 말을 잘하려면 어떤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도 좀 가려서 읽어야 되긴 하는데 좋은 책들을 보면은 문장 구사력이나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구조가 머릿속에 정립이 돼요. 근데 이거를 말로 내뱉는 거는 이제 말을 많이 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머릿속에서 말을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말을 하다 보면 버벅거릴 때도 많고 이런 거 다 편집으로 자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머릿속에서 약간 내 말의 구조가 딱 정리가 돼야지 내뱉었을 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많이 읽어서 문장 구사력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머릿속에서 그 구조를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려면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로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내면서 막 얘기를 해보고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막 학교에서 토론 수업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 떨리고 긴장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의 연습이 계속 돼야지 좀 매끄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연습 중이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호우그저님, 가족끼리 부르는 애칭이 따로 있나요? 일단 저희는 세 자매거든요. 제가 첫째고 같이 사는 동생 둘째 그리고 셋째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이 저랑 이제 둘째를 부르는 호칭? 애칭이 있어요. 걔한테 저는 큰언니고 둘째는 작은언니잖아요. 그래서 큰언니, 작은언니 이렇게 부르는 게 발음이 힘들었나 봐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저한테는 큰이라고 부르고 작은언니는 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큰이, 짠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저희끼리도 그냥 저도 동생한테 가끔씩 짠이라고 하고 막 그렇긴 하는데 그 외에 따로 애칭은 없어요. 장시현님, 언니 어릴 때 한 중고딩쯤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고 고등학교 때는 못했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 진짜 잘했어요. 거의 상위 3, 4%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안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겁나 고생했죠. 예지이님, 영어 자막은 직접 넣으시는 건가요? 그냥 스크립트 받아쓰기 해가지고 보내면은 따로 번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직접 번역하는 거 아닙니다. 토마토투님, 언니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혹시 겨드랑이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 제모 관련해서도 되게 질문 많았는데 저는 딱히 제모 안 해요. 예전에는 했었는데 그냥 귀찮고 힘들고 아파서 안 해요. 제가 막 엄청 많이 자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시 같은 거 잘 입고 다녀서 주변 사람들 아무도 내 겨드랑이 신경 안 쓰더라고요. 문어님, 왜 한쪽에만 피어싱 많이 하신가요?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잘 때 누워서 자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왼쪽으로 원래 많이 누워서 자다가 한 번 왼쪽에 뚫으니까 오른쪽으로 누워 잘 때 여기도 뚫으면 양쪽이 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쪽만 조지자 해가지고 여기만 다 뚫었어요. 오른쪽에는 아직도 뚫을 생각 없습니다. 낭나님, 대학생의 하루에서 토마토에 넣어 먹던 가루 뭐예요? 생각보다 꽤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거 그냥 설탕이에요, 여러분. 그냥 먹으면 밍밍해가지고 설탕 넣어서 먹거든요. 한 숟가락 정도? 성소님, 2016년 Q&A 영상 보고 방금 구독 눌렀어요. 에바님 저보다 동생이지만 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자극받고 갑니다. 내일부터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앞으로도 에바님도 저도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진짜 너무 힘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거기서 힘을 얻으시는 분들도 많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댓글 보면 오히려 제가 더 막 힘나는 느낌? 감사합니다. 우리 성선님도 항상 화이팅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응원합니다. 마크님, 휴대폰 기종과 Girls Can Do Anything 그 케이스 정보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케이스는 제가 생일 선물 받은 거예요, 친구한테. 근데 이거 이제 인스타에 퍼플워터라고 치면은 그 계정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거 친구가 샀다고 얘기해줬고요. 휴대폰 기종은 아이폰 7입니다. CV님, 머리색이나 패션 스타일이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내향적이라면 못할 스타일이 많은 것 같은데 원래부터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에게 집중하는 스타일이셨나요? 변화된 것이라면 변화된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마인드인지 궁금해요. 원래 주변 시선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고 얘기를 드렸죠, 앞에서.
근데 그냥 살면서 천천히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내향적이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소심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바뀐 것 같고 남 시선 아무리 신경 써봤자 그 사람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남 시선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눈치 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으려고.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그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삽니다. 네. 이다혜님, 세계여행 생각 없으세요? 외국 여행 자주 다니시는 것 같아서요. 세계여행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제가 30살 되기 전에 30개 국가를 가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계여행인 거죠. 저는 진짜 다양한 나라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많은 문화도 접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전 지금부터 천천히 그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해요.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아름님, 유튜브 하면서 사용하시는 거 제외하고 보통 대학생으로서 생활하는데 한 달 사용하시는 지출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뭐 월세, 관리비, 공과금 이런 거 다 빼고 장비값 다 빼고 유튜브에 투자하는 돈 다 빼고 그러면은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저는 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가끔씩 가다가 모아뒀던 걸로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긴 하는데 저는 지출보다 저축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 원?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쓸 때 70.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죠. 뷰티어스홉님, 회사를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동생분과는 같이 사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여동생이 원래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1년 휴학을 하고 서울에 제 자취집으로 와서 같이 살고 있고요. 1년 동안.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가 취직해서 막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제 소속사예요. 유튜브 하면서 있는 소속사라서 그냥 볼 일 있을 때만 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세레나 제이님, 에바님도 끝난 수업 책은 파시나요? 교양책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전공책 다 모아놔요. 안 팔아요. 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팔고 싶지도 않아요. 나중에 또 보면 재밌기도 하고 은근히 제가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필요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진짜 기본적인 막 영어 회화 수업 이런 거 아니면은 그대로 놔둬요. 특히 교양 중에서 뭔가 좀 전공 지식이 필요한 그런 책들은 다 놔둡니다. 프린트물도 다 놔두고요. 약간 그때의 그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물건을 모아두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팔진 않아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촬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네요. 이성은님, 에바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과 살면서 가장 후회되었던 일은 뭔가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지금 저의 삶이고 굳이 후회되는 거를 하나 꼽으라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제일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그랬으면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후회되는 거 하나 꼽으라면 그거겠네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동그라미님, 가지고 있는 화장품량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버리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냥 유통기한 지난 거 싹 다 버리고 잘 안 쓰는 거 싹 다 버리고 손 자주 안 가는 거 싹 다 버리고 제가 자주 쓰는 것만 남겨놔요. 주변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화장품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재언님, 영어 하는 거 듣고 싶어요. Hi guys, my name is Eva. Welcome to my channel. I usually upload some contents like fashion, beauty, lifestyle, vlogs.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but you guys want me to do, so I do. Are you satisfied? 하멜리아님, 인스타 푸사 누구예요? 이거 제가 이 게시글 올렸을 때 푸사를 이 사진으로 해놨었는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친구요? 라고 하시면서. 근데 아니고 차은우 씨입니다. 딱히 막 좋아하고 팬이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잘생겼으니까. 유경님, 대학생 1학년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언니가 그때 못해서 아쉬웠던 점 말해주세요. 벌써 20살 절반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간 것 같아서요. 저도 이렇게 느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긴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고 일단 뭐라도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해외 뭐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어학연수가 될 수도 있고 국내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는 교내 프로그램을 많이 참석을 못 해본 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은 장학금 지원해주는 제도라던가 교환학생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프로그램 잘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거 많이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 남은 1년 동안 해낼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올해는 영어 회화를 마스터해보겠다 해가지고 영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성취를 하면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거나 활동을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가 막
밖에서 사람 만나고 활동하고 이런 게 힘들어서 싫다 하시면은 그냥 올해 안에 책 100권 읽기 막 이런 것도 괜찮고. KSK069님, 싫어하는 사람 유형과 그에 대한 대처법이 궁금해요.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뭔가 영양가가 없는 대화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서 내가 뭔가 더 성장을 하는 게 있어야지 만나면은 그게 좀 즐겁더라고요. 어거스트 7님, 가장 좋아하는 색깔, 음식, 영화, 노래, 책요.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딱 규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색깔 자체는 블랙, 화이트를 좋아하는데 옷은 파스텔 톤을 좋아하고 어떤 물체에 무슨 색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음식은 한식, 영화는 그냥 로맨스 빼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는 그때그때 다른데 신나는 노래 듣고 싶은 날은 그냥 신나는 팝송 듣고 아니면 진짜 잔잔한 비 오는 날 이렇게 듣고 싶어. 재즈나 R&B 이런 거 들을 때도 있고 멜론 차트에 올라와 있는 신나는 국내 가요 들을 때도 있고 저는 딱히 기호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책도 이때까지 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내 인생 책이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러브GPFLS672님, 에바님 이제는 교회 안 다니시나요? 옛날엔 교회 얘기도 좀 하시고 가시는 것도 보여주셨는데 요즘엔 아예 얘기를 안 하셔서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보이지 교회는 계속 가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에바님은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브이로그 둘 중에 어떤 영상이 좋으세요? 저는 브이로그요. 만들 때 정말 너무 힘든데 다 만들고 나면 뿌듯하고 여러분들 반응도 너무 좋고 해서 저는 브이로그를 더 좋아해요. 1204님, 2017년도와 비교해서 2018년도에는 에바님 생활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2017년도에 전공에 대해서 갈피도 못 잡고 우울하고 집에만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언니는 어떠셨을지 궁금했어요. 2017년은요, 저한테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휴학을 한 상태였고 집에서 유튜브만 했고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개인적으로 힘들 일도 있어서 근데 영상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2017년도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내가 유튜브 정말 영상 열심히 만들었다. 이거. 그래서 오히려 저는 2018년도가 훨씬 더 행복해요, 올해가. 학교도 다시 다니고 있고 물론 육체적으로 더 힘들긴 하죠. 학업과 유튜브를 병행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지치긴 하는데 그만큼 더 보람차고 의미 있고 내 삶이 생기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조금 더 실천력 있게 행동력 있게 밀고 나가는 느낌이라서 이런 제 모습도 좋고 그렇습니다. 플로리씨 17님, 언니는 종강하시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저는 여행이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많이 보내기. 학교 다니면 이제 유튜브 하고 학업하고 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싶고 조용하게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저 실명? 그러니까 본명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명을 공개를 예전에 했었다가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더라도 살짝만 침묵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댓글 다 읽고 다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댓글도 너무 많고 또 겹치는 내용들도 많아서 아마 제가 읽었던 댓글 중에서 거의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댓글 읽기나 이런 것들도 다음에 자주자주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